채향초 지하련 지음. 삼이가 친가에 갈 때면 심지어 이웃 사람들까지 더 할 수 없이 반가이 맞아 주었다. 물론 여기엔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외딸이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고, 또 그의 시집이 그리 초라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대우가 그의 모든 어렸을 적 기억과 더불어 고향에 대한 다사로움을 언제까지나 그에게서 가시지 않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랬는데 이번엔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린 조카들까지 아주머니 하고는 그냥 말이 없을 정도다. 이럴 때마다 삼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홀쭉해진 뺨이나 턱에 손을 가져가지 않으면 빠지지 하고 진땀이 솟는 이마를 쓰담고 애매한 웃음을 지어보거나, 또 공연히 무색해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다. 이래서 그가 친가로 온 후 수일 동안은 그를 너무 아른 사람으로 극진히 해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되려 그를 중병자로 만든 셈이었다. 이게 웬일이냐 글쎄 하고는 미기 울음을 참는 신용으로 손을 잡는 숙모들이라든가, 그 젊은 애들이 무슨 병이람? 하고 연상 한약을 권하는 숙부들이라든가, 이 밖에 연일 문병차로 드나드는 친척 지지들, 또 조속으로 곁에 와서 울명울명 가너려드는 어머니의 얼굴, 이러한 것에 삼이는 거반 지친 바 되어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끝내 산호리로 옮기게 했던 것이다. 어머니께는 결코 이처럼 중병이 아니라는 것, 너무 앓는 사람이 대접되는 것이려 나쁘다는 것, 산호리는 조용해서 거처하기 가장 적당하다는 이러한 것을 말씀드린 후 곧 산호리 오라버니께 의논하려 했던 것인데, 오라버니께서는 삼이가 말하기 전 자기가 먼저 권하려 했다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하였다. 산호리에 있는 오라버니는 삼이가 어렸을 적 유난히 따르던 오라버니일 뿐 아니라 형제들 중 제일 몸이 약한 분인데다가 한때 불행한 일로 해서 등을 상우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시가지와 떨어진 산 밑에서 나무와 김생들을 기르며 나를 보내는 셈이다. 이러고 보니 어쩐지 이 오라버니에게 대해서는 삼이도 그의 감상벽이 가시지 않고, 또 어딘지 차고 잠잠한 것 같은 생활 표정이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언짢음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 언짢은 마음은 또한 어렸을 적 그가 따르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의 관심을 가지게 해서, 이래서 이제는 그의 다정한 고향 바다와 산과 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나무와 꽃이 우거지고 양과 도야지와 닭들이 살고 있는 양집 아른 산호리, 그 축사와 같은 적은 집에 살고 있는 얼굴 흰 오라버니를 잊을 수는 없게 되었다. 아무튼 그의 마음이 이러했기에 그랬던지, 그가 이리로 옮겨왔을 때 오라버니뿐 아니라 올케까지도 그를 즐겁힐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였다. 가든 날로 도배를 말짱히 했고 들에 놓인 나무 토막이라든가 철사 나부랑이도 죄다 치게 하고 또 3일을 위해서 광선의 드나듦이 가장 알맞고 바다가 잘 보이고 하는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방을 그에게 주었었다. 처음 이 방에서 3일은 정말 즐거웠다. 어쩌면 5월이 이처럼 5월다울 수가 있고 어쩌면 구름이 이처럼 한가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리로 온 후 날이 갈수록 그는 웬일인지 점점 오라버니의 마음이 알 수 없어졌다. 전에 그렇게 상냥하던 오라버니가 어쩐 일로 몹시 까다롭고 서먹서먹해 갔다. 생각하면 두 남매는 퍽 어렸을 때 난호인 셈이다. 그때 오라버니가 24나든 해이니까 삼이가 사뭇 소녀 시절이다. 그 후 오라버니가 없는 동안 삼이는 자라서 시집을 온 폭이고 오라버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기를 가진 셈이다. 물론 그동안 친가에를 온 적 한두 번이 아니지만 6호 아버지 제사 때라든가 동생이 장가갈 때라든가 하는 이러한 때 왔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동안 수년을 격한 세월을 서로 말하고 알려줄 기회는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지 못한 그 동안의 오라버니와 누이가 서로 알려지는 형태가 이러한 것인지도 특히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나 아무튼 삼희로 앉아 생각하면 몹시 유감되고 섭섭할 일이었다. 오라버니는 지금도 어렸을 때 오라버니여서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따금 역부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버니에게 말을 건너볼 때도 있었지만 암만 해도 전날 오라버니 같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였다. 삼이는 뒷곁 층층대를 올라 축사회를 들러서 뭔 모르고 도야지 퇴물 주는 바가지를 들었다가 벼랑간 꽥꽥 소리를 치고 덤벼드는 돼지들에게 혼을 떼우고 쫓겨 내려오니까 오라버니가 온실 옆에서 배찻잎 같은 선인장을 모래판에 심고 있다가 너 돼지한테 혼난 게로구나 하고 여전 모래판을 본 채 말을 했다. 삼이는 겁을 먹은 그대로 오라버니 왜 그래요? 왜 돼지가 나보고 야단이래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돼지는 본데 하이칼라를 보면 그렇게 덤비는 거란다. 하고는 역시 모래판을 본 채 말을 했다. 마침 그 옆 샘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올케가 듣다가 웃으면서 돼지는 사람이 옆에 가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야단이라는 것과 그 바가지를 건드렸다니 여부겠을라구 하는 말을 듣고 그래? 하고 일방 신기해하면서도 삼이는 어쩐지 조금 전 저를 하이칼라라고 하던 말이 깨림직하니 불쾌한 감정을 일으켰다. 그는 오라버니 바로 옆 온실 유리창에 기대어 선 채 제법 눈을
간주로미하고는 우수한 상록수와 백일홍과 또 그 위를 날러다니는 새들과 바다와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오라버니 자랑스러하네 하고 말을 해봤다. 뭘로? 이렇게 사는 걸로요? 그런 걸까? 네, 보니께 그렇대요. 괜히 남이 해도 될 걸 순수하고 헐땐 지나치게 열중해 배고 그게 자랑이란 말이지. 그러면요? 오라버니는 모래판으로부터 손을 떼고 삼이를 보았다. 삼이는 전부터 곧잘 말을 하다가도 남이 저를 바라다 보면 괜히 귀가 먹먹한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죄다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었다. 이래서 그는 모르는 결에 얼굴을 돌리고 머뭇거렸으나 그러나 또 한편 속으로 이제는 나도 나이를 먹을 만치 먹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용기를 주기도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중한다는 것은 남의 간섭이나 침범을 거절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생활 태도라면 거기엔 반드시 어떤 긍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고는 무슨 연설이나 하듯 딱딱한 태도로 된둥만둥 말을 했다. 그랬더니 오라버니는 웬일인지 제법 소리를 내고 웃었다. 이래서 삼이는 제가 한 말이 오라버니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불쾌감보다도 오히려 제가 한 말이 오라버니가 평소에 자긍하던 그 무엇에 급소를 찔른 것이라고, 즉 방금 오라버니가 웃은 것은 말하자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웃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니 오라버니가 웃은 것이라든가 또 저를 하이칼라라고 하던 그 태도라든지가 새삼스럽게 비위를 상해 주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태라는 거예요. 오라버니든 누구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그 생활에서 태를 부리기 시작하면 보는 사람이 얼굴을 찡기는 법이에요. 하고는 발칵했다. 그래, 내가 말하는 그 태라는 게 나도 싫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말썽이니 그럼 어떡한단 말이야. 오라버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여전히 일을 계속했다. 그것도 별게 아니거든요. 불쾌하다니까요. 하고 삼이도 여전 대거리를 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사뭇 후뜩해서 한참 누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거반 싱거울이 많지 쉽사리. 그래 맞았다 내 말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삼이는 제가 꺼낸 말이면서도 오라버니가 정말 불쾌한 생활을 한다고는 어느 모로 보든지 위선 제 마음이 허락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왜요? 하고는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라버니를 보았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다시 모래판으로 손을 가져가며 나는 내가 보는 것처럼 내 생활에 자랑을 느낄 수도 없고 또 태일군처럼 내 생활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삼이는 지금 오라버니가 말하는 태일군이 누구인지 왜 이 사람이 오라버니 생활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을 오라버니도 알았든지. 태일군, 내가 요즘 아는 사람 중에선 제일 똑똑한 친구지. 하고 혼잣말처럼 말을 했다. 삼이가 처음 말을 시작기는 오라버니의 이러한 생활 태도에 오히려 존경이 가는 것을 전제로 한 후, 이를테면 저를 하이칼라라고 한 오라버니에게 저도 한번 성미를 부려보자는 심산에 불쾌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외에도 오라버니의 말이 그에게 뜻하지 않은 쓸쓸한 정을 가져다 주어서 한동안 말을 잃고 그대로 서 있으려니까. 태일군 같은 사람은 너하고는 다르지만 아무튼 나를 거짓으로 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큰 집 사랑해서 단지 나 혼자 누워만 있던 때와는 달라서 이리로 와서부터는 첫째 나와 상관되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내 소유물, 즉 내게 따른 것들이 있으니 내게도 생활이란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나의 살림의 모습이 이제 내게 태라는 것으로 느껴진 모양인데, 이러한 태, 즉 자세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불쾌를 줄 정도라면 아무튼 나로서는 내가 말하는 그대로를 듣고 있을 수밖에 어디에 다른 도리가 있니? 오라버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심한 얼굴로 삼이를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태일군 말을 옳게 여기는 것은 첫째, 내게 아이가 없고 또 흙에 소문이 없고 인간이 있지를 않으니까. 말하자면 이건 생활이라기보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뿐이겠는데, 본시 이러한 곳엔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자랑이란 건 있지 않을 게고, 또 자랑이 없는 사람이란 흔히 마음이 헛불 수도 있어서 가령 뭘 헛부게 생각하면서도 죽지 못해 앓는 격으로 그런 태를 부리고 산다는 건 그런 유쾌한 일이 못 될 테니까 결국 내가 한 말이 꼭 맞았지 뭐냐. 하고 말을 마친 후 오라버니는 모래판을 들고 일어섰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오라버니를 발견하자 삼이는 당황히 아기를 가지면은요? 하고 말을 건넜다. 거기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생활이 하나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겐 그러한 길도 있을 테니 말이다. 오라버니는 곧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4, 5일 동안 삼이는 오라버니와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삼이가 식후 모종밭에 서 있을 때라든가 또 종일 방에 누워 있을 때라든가 이러한 때에 오라버니가 삼이의 거취를 모를 리 없을 것인데도 오라버니는 대체로 무심하였다. 기껏해서 열이 있니? 라든가 거기서 뭘 하니? 가 고작이었다. 물론 삼이도 이러한 물음으로 해서 쉬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으리 마치 차차 오라버니에게 무심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오라버니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기보다도 점점 이상한 흥미를 가지게 꺼럼되었다.
볼라치면 오라버니는 종일 일을 하는 때도 있었다. 진흙이 말라서 다시 먼지가 되어 푸른 빛깔을 한층 더 짙게 한 염천에서는 보기만 하여도 숨이 맥힐 것 같은 노동복을 입고는 김 매고 모종하고 또 식목을 분으로 옮기고 순 자르고 돼지물 닭의 모이까지 챙긴 후 물통을 들고 온실 식물에 물을 줄 때면 겁한 하루해가 다 가는 때이다. 이렇게 일을 몹시 하는 날이면 오라버니는 더욱 말이 적었다. 쉴 새 없이 손등으로 떨어지는 땀을 수건으로 한번 씻는 법도 없고 애를 써 그늘을 찾으려고도 않았다. 또 이러한 때는 삼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이마 복판에 일자로 내리뻗은 어대난 혈맥이 서 있어 이것이 무서운 인내나 아집을 말할 때처럼 일종 이상하게 섬찟한 인상까지 주었다. 삼이가 이상한 적의를 느끼고 제 방으로 돌아올 때가 흔히 이러한 때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때의 오라버니는 어딘지 횡폭한 데가 있었다. 이상한 자기 주장이 반드시 남을 해치거나 남을 간섭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삼이는 흔히 하는 버릇으로 저녁을 마치자 곧 모기를 내어 쫓고는 얼른 철망을 친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팔을 베인 채 그냥 누워 있었다. 그랬는데 뭘 하니? 하고 의외에 오라버니가 문을 열었다. 삼이는 이날 낮부터 또 하나 이상한 감정을 오라버니에게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에라도 이렇게 자리에 둔 후 오라버니가 온 적은 통이 없었기에 그는 좀 당황해서 일어났다. 삼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자 오라버니는 누웠었구나 하고는 별로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 이내 오라버니 방에서는 낯선 음성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고 오라버니의 낮은 웃음소리도 들려오고 하였다. 삼이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손님이 온 모양인데 무슨 일로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서도 한편 머릿속에는 문득 낮의 일이 떠올랐다. 이날도 오라버니는 종일 일을 하였다. 일이 거반 끝날 무렵 오라버니는 사무실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몹시 파란 얼굴을 하고는 전신의 맥이 확 풀렸을 때처럼 아무 표정 없는 얼굴인데 일찍이 삼이가 잘 보지 못하던 얼굴의 하나였다. 이때 웬 청년 둘이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맞은편 백일홍 나무께서 머뭇머뭇하며 이리로 왔다. 삼이는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년의 죽은 동무의 동생이요. 이 시가지에서는 제일 큰 지주의 아들인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도 여염집 여자들인 것을 곧 알았을 뿐 아니라 또 그 속으로 저 여잔 저 사람의 부인인 게고 또 저 여자는 고대 혼이 난 사촌이거나 일가집 동생일 게고 저 흰 저고리 입은 여자는
그 여자의 동생일 게고, 그리고 저 남자는 새 신랑인 게다 하고 객적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리자 오라버니도 담배를 문 채 별로 이렇다 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인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그리도 못나게 수줍어하는 것인지, 우기는 무슨 화초를 사려 온 모양인데 무엇을 사려 왔다는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주변이 없었다. 오라버니는 한참 동안 멀거니 앉아서 흡사 청년의 거동에 미기 실수라도 할 듯한 얼굴이더니 또 무슨 마음에서인지 곧 몹시 상냥한 얼굴을 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연상 무슨 설명을 하고 또 함께 온실 안으로 들어가고 하였다. 얼마 후에 청년은 분에 심은 화초를 꽤 여러 개 산 모양인데 어째 그것을 또 손수 들고라도 가겠다는 것인지 오라버니가 뭘 굳이 만류를 했고, 그리고는 또 오라는 말,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는 것이었다. 오라버니는 일찍이 어떠한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에도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 오라버니가 다시 의자에 와 앉았을 때는 역시 아까와 같은 지친 표정으로 돌아갔으나 어쩐지 삼이 눈에는 그것이 우스운 피에로의 모습 같았다기보다도 하낱 음침한 인간에게서 받는 일종 흉물스런 인상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라버니는 자기가 완전히 주장될 때 비로소 양보하는 거다. 삼이의 이러한 것은 꽤 노골적인 저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곧 자기 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삼이가 이러한 생각을 되씹고 있을 동안 심부름하는 아이가 등잔에 석유를 넣어왔다. 불을 켜지 않은 것을 아이는 석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는 물론 아이가 드나드는 것을 아득히 몰랐다. 불을 켜요? 하고 물었을 때 비로소 그만두라고 한 후 무슨 마음에서인지 그는 곧 올케방으로 건너갔다. 올케는 무슨 책인지 들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에겐 시방 올케도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뒤적이고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을 역부로 성경 공부하오? 하고 물어봤다. 둘이는 한참 동안 나란히 누워 있었으나 별반 말은 없었다. 만일 이때 삼이로서 말을 건넜다면 성, 쓸쓸하지 않우? 하고 묻고 싶은 꽤 주책 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르나 삼이가 이런 말을 하면 올케가 몹시 불쾌히 여길 것 같아서 그는 그저 잠잡고 있었다. 올케도 이러한 침묵이 거북했든지 저희 누군 줄 아루? 하고 오라버니 방에 있는 이를 가리켜 말을 했다. 이래서 삼이는 그 사람이 바로 전일 오라버니가 말하던 태일이란 분인 것을 알았고, 삼이는 새로이 이분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더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사람 뭘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도 보고 또 아직 젊은이래지? 하고 말을 건너도 보았으나 올케가 전하는 바 촌에서 이사온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 또는 학교를 나온 후 별반 하는 일이 없다는 것, 보기에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이야기로서는 삼이의 방금 죽순처럼 뻗어나가는 맹랑한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분 얘기 오라버니한테서도 들었다우? 뭐라고?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리면서 이대 모거든 한번 보라나? 삼이는 말을 마치자 어쩐지 제풀의 얼굴이 붉어지려고 해서 힐끗 올케를 보았다. 다행히 올케는 별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보라고 했지만 어떻게 봐? 문구멍을 찍고 보나? 하고 웃었다. 삼이도 따라 웃으며 속으로 아까 오라버니가 온 것이 혹시 이분과 인사를 시키려고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또 영락없이 이래서 온 것 같기도 하였다. 이래서 그는 이상 더 무엇을 헤아릴 것 없이 곧 오라버니 방으로 갔다. 문 밖에 서서는 서문 없이 오라버니 무슨 일로 왔댔어요? 하고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 해서 한 번 더 그 온 이유를 밝히려니까 그제사 별것 아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삼이가 갑자기 몹시 어눌한 정이 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려고 했을 때다. 벼랑간 문이 열리며 놀다 가렴 하고 오라버니가 말을 했다. 삼이는 웬일인지 더 뭐라고 말도 하기 싫어져서 일 없어요 하고는 그냥 돌아섰다. 그랬는데 또 모를 일은 놀다 가래도 하고 오라버니가 거듭 잡는 것이었다. 삼이는 덮쳐서 난처하기까지 하였으나 또 한편 이러한 때 이런 얄궂은 제 기분만 쫓는 것이 더 쑥스러울 것도 같아서 그는 끝내 오라버니가 하라는 대로 조금 후에 올케와 같이 오라버니 방으로 건너갔다. 삼이가 테일이라는 사람에게서 처음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분에 비하여 오라버니는 훨씬 편협하다는 것이었고 또 이것은 삼이의 그리 사람 좋지 못한 눈으로 본다면 이분에 비하여 오라버니는 훨씬 선량하다는 것도 되는 것이었다. 처음 삼이는 저보다 나이 적을지도 모르고 또 남편과도 면식이 있다기에 제법 애기 어머니 연 의젓하게 대했었다. 그랬더니 무슨 자기보다는 나이 사뭇 어린 여학생을 대하듯 외람이 구는 폭이란 도무지 가당치도 않았다. 굳어 바라다 볼 빼도 말을 건넬 빼도 없이 오라버니와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모양인데 이따금 오라버니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조금 후에 청년은 삼이에게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삼이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더니 청년은 웃었다. 오라버니와의 이야기는 다시 청년의 친구 되는 김군이란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자 오라버니는 당신 그 김군이란 사람과 친한 것은
난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거반 신경질적으로 말을 가로채었다. 청년이 웃으며 왜요? 하고 도로 물으니까 어떻게 친해지냐 말이오. 아무튼 불쾌하게 된 사람인 것이 하나 불황자던 파렴치했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비군할 건 또 뭐요? 하고 오라버니는 청년을 보았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년은 여전 별로 이렇다 할 표정도 없이 그 비굴이란 것이 대체 어떤 것이오? 하고 물었다. 오라버니는 잠깐 피우던 담배 토막을 부빈 후 글쎄 그렇게 말하면 또 별거겠지만 아무튼 옳은 건 옳고 글른 건 글른 것 아니겠소? 하고 말을 받았다. 잠깐 침묵이 있은 후 청년은 다시 말을 이었다. 비굴한 사람보다도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비굴할 것이오. 하고 비교적 사람이란 말에 억양을 넣어 말을 하면서 이번엔 훨씬 농조로 형이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오. 제일 본받기 쉬운 어린이의 마음이 제일 아름답다는 크리스토의 말에 비춰본다면 그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일 거요. 하고 웃었다. 오라버니도 끝내 따라 웃고 말았으나 대체로 청년의 말이 마땅찮은 모양이었다. 그래서 청년도 이것을 알았든지 형이 어느 의미로선 고인일지 모르나 그러나 형 같은 좀 이상한 고인보다는 우리 김군이 솔직하기로나 선량한 포기로나 훨씬 우일 것이오. 하고 여전 웃으며 말을 하였다. 마침내 오라버니도 손을 젓고 웃으며 그만둡시다. 당신 험구 아니오? 우리 그만둡시다. 하고 말은 하면서도 일종 불쾌한 감정을 없애든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청년이 제법 낚고 채는 형식으로 날 험구란 것은 편벽된 말인 것이 형이 이군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나 내가 김군과 친하기나 일반인 것 아니겠소? 하고 오라버니를 건너다 보았다. 이군이 바로 오늘 꽃을 사간 청년인 것을 삼희는 곧 알았다. 오라버니가 약간 후뜩해서 내가 이군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지. 하고 말을 했을 때 이군이 못났기 때문이요? 하고 청년이 물었다. 청년은 이마가 드높은 꽤 이쁜 얼굴을 한 사람이라고 삼이는 생각했다. 웃지 않으면 꽤 엄숙한 얼굴이면서도 웃으면 펴 순결해 보이는 것이 거반 얼굴의 특징이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야심에서까지 삼이는 청년을 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수록 청년이 꼭 겹으로 된 사람 같았다. 한 겹을 베끼면 또 속이 있고 또 베끼면 속이 있어 어떠한 사람이고 사태이고 간에 그 겹겹에서 능히 허용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달리는 어떠한 사람과도 어떠한 사태와도 그 스스로가 허하지 않는 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독립한 인간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성격이니 표리부동이니 하는 상식적인 어휘의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람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청년은 장차 제법 걸물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 모양이 어찌 수다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해서 삼이는 곧 벽을 향하여 돌아 눕고 말았다. 어느덧 5월도 지나 6월이 제격으로 들어섰다. 산오리엔 일로부터 비교적 일이 적어졌다. 아춤에 밭에 심었던 화초를 끊고 청, 대콩, 오이 이런 것들을 따서 저자로 내어보내는 것, 봄에 이식해둔 식목에 조석으로 물을 주는 것, 또 온실에 있는 식물을 태양에 조절시켜주는 것, 봄에 꽃을 본 조화의 구근을 말리는 것, 이 밖에 가축을 살피는 그리 힘들지 않은 일뿐이었다. 그런데 삼이가 이리로 온 후부터는, 그리고 삼이의 병이 그리 중하지 않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이 산오리엔 비교적 젊은 여자들의 출입이 잦았다. 그의 사촌이라든가 이해 정월에 결혼한 동생의 댁 같은 사람은 거의 격일로 오다시피 하였고, 또 이러한 그의 동무들이 올 때만은 어쩐지 오라버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오라버니가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여자들은 잠옷 이상하게 또는 신기하게 바라다 보았고, 또 오라버니는 이렇게 보아주는 것이 더 싫은지 이따금 몹시 까다로운 얼굴을 하였다. 그리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물론 일이 적어지기도 하였지만 설사 일이 있는 때라도 여자들이 와 있을 때면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 오라버니 방에는 숱한 책이 있었지만, 또 오라버니는 이러한 때가 아니더라도 종일 방에만 있는 때가 흔히 있었지만, 삼이는 오라버니가 특별히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이 아니라 혹 이런 말이 나오면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고 그냥 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따금 속으로 공부도 않으면서 종일 무엇을 할까? 하고 기맥을 살핀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다 할 무슨 공부를 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래서 오라버니가 얼마나 지독히 공부하기에 돼요? 지난 겨울에도 전집 한 기를 옥편 놓고 밤새워 가면서 다 띄었다오 하는 옳게 말을 잘 믿을 수가 없었다. 이날도 낮에 끝에 올케랑 사촌이랑 찾아왔었다. 이날은 또 순재, 문주까지 합쳐서 그러니 6, 7인의 젊은 여자들이 한 곳에 모인 셈이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처음 삼이가 이리로 왔을 때처럼 공연히 흥분하고 괜히 모두 신기해하였다. 더러는 잣나무에 기대어 서도 보고, 더러는 맥없이 선인장에 손을 찔리고 아파하기도 하였다. 또 삼이처럼 돼지에게 혼을 때우고 쫓아 내려오기도 하였다. 삼이는 돼지에게 혼인이 난 순재가 제가 오라버니한테 물은 말과 꼭 같은 말을 저한테 묻는 것이 하도 우스워서 돼지인 본씨 하이칼라를 보면 그런단다 하고 오라버니가 말하던 그대로 순재에게 옮겨봤다.
그랬더니 나보다 돼지가 하이칼나던데 하고 말을 받아서 둘이는 웃었다. 해가 떨어질 무렵에서 덜어는 가고 덜어는 밤까지 남았었다. 문주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선생님이니 말할 것 없고 순재는 벌써 아기가 커다란 부인네라 저물면 돌아가야 할 법도 했지만 밥 짓는 아이도 있었고 또 단살림이라 삼이에게 왔다가 하루 저녁 늦었기로 그리 야단할 것 같은 남편도 아닐상 싶어서 삼이가 굳이 잡은 셈이다. 여자들은 달이 하늘 복판에 올 때까지 밭갈문에서 놀았다. 밤에 찬이슬을 맞으면 몸에 해롭다고 해서 그는 한 번도 밤늦게는 밖을 나오지 않았었다. 얼마나 고즌 밤인가. 산은 아련하고 바다는 호수처럼 다정하였다. 삼이는 거반 변으로 황홀해하였다. 순재야, 너 오래 살고 싶니? 삼이는 순재에게 말을 건넸다. 강가무레하니 이쁜 눈을 아래로 내려뜨리고는 풀잎으로다 무엇인지 손장난을 치고 있는 순재가 삼이는 무척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이러한 밤을 맞아주어야 할 사람 같은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물어본 말이었는데 오래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정갈하게 웃으며 순재는 삼이를 보았다. 삼이는 어쩐지 쓸쓸하였다. 넌 오래 살고 싶니? 조금 후 순재가 도로 물었다. 난 그래 오래 살았으면 싶다 하고 삼이가 대답을 하려니까 나도 오래 살았으면 해. 뭐니 해도 살고 볼 일이지. 죽으면 그 뭐야? 하고 짜장 문주가 삼이 말이 옳다고 하는 것이다. 삼이는 이 만년을 명랑하기만 한 귀여운 선생님의 말에 어쩐지 웃음이 나서 그래 내 말이 맞았어 하고 웃었다. 넌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꼭 아니? 하고 순재가 제 말을 계속하였다. 왜 묻니? 오래 살아봤으면 싶다니 말이다. 삼이는 얼굴에 남은 웃음을 지우고 잠깐 순재를 건너다 보았으나 어쩐지 이러한 말이 가져오는 분위기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기 싫다니 헛말이지 뭐 하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가장 성실해 보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가장 성실할 수 없는 것을 안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쩐지 외로웠다. 문주야, 노래 하나 하렴? 있지 왜 내가 잘하는 거. 삼이는 짐짓 웃으며 말끝을 돌렸다. 이래서 문주가 노래를 하고 또 같이들 따라 하기도 하면서 여자들은 이슬에 축축해진 얼굴을 샘가에서 씻고 훨씬 이식해서야 헤어진 셈이다. 동무들을 보낸 후 삼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니까 뜻밖의 오라버니가 마치 삼이를 기다리고나 있는 것처럼 대뜸 내일
월룡으로 가거라 하고 말을 했다. 월령이란 어머니가 계시는 월영동 큰 집을 말합니다. 삼이는 오라버니의 너무 도련한 말에 멀쑥해서 더욱 서먹서먹 자리에 앉았다. 넌 앓는 사람이 아니니까 놀템 월용동 집이 훨씬 좋을 거다 하고 오라버니가 다시 말을 했다. 삼이는 조금 전 샘가에서부터 코 밑이 확확하고 몸이 오슬오슬하던 것이 방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떨려오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러한 오라버니의 말이 몹시 설고 또 한편 야속하기도 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도무지 잘 생각이 나지를 않고 별로 얼굴에 찬 기운이 쏴 하고 오는 것 같아서 벽에 기대어 앉은 채 그는 잠깐 머리를 뒤로 떨어뜨렸다. 이때 오라버니가 좀 당황해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그는 알았으나 역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삼이는 이상 더 정신을 잃었으나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그는 영문 없이 울었다. 이래서 그 후 5, 6일 동안 그는 감기로 누웠었고 이러는 통에 두 남매는 이상하게도 비교적 정다워진 셈이다. 어느 날 삼이가 앞마당 등나무께다 의자를 놓고 앉아 있으려니까 오라버니가 사무실 바로 앞에서 바깥 문께다가 백목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새총으로다 그걸 맞히노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다. 수없이 되풀이하는 총알이 위고 아래로 또 옆으로 흩어져서 좀채 동그라미를 맞힐상 싶지 않았으나 오라버니는 그저 겨누기에 정신이 없었다. 대낮이 납댕이처럼 내려앉아 바람 한 점 새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이상한 정적이 마치 줄령을 넘을 때처럼 괴로웠다. 삼인 끝내 오라버니에게로 달려가며 오라버니, 그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 오라버니는 부자연할 정도로 얼굴의 긴장을 풀며 심심해서 하고 말을 했다. 심심해서 하는 노릇이라는 바에야 삼이로서도 더 뭘 물어볼 말도 없고 해서 그냥 잠자코 뒤로 가서려니까 너도 한번 놔봐라. 재밌을 테니 하고 알을 재운 채 총을 삼이 앞으로 내밀었다. 삼이는 얼결에 총을 받으면서도 오라버니의 기색을 살피었으나 역시 이날도 전에 달리 몹시 단순한 그저 유쾌한 얼굴이었기에 삼이도 지극 가벼운 마음으로 오라버니가 시키는 대로 겨냥을 조심해서 쇠를 다렸다. 이 모양으로 몇 번을 거듭했으나 물론 맞춰질 리가 없었다. 나중에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 총대를 걸친 후 놔봤다. 그랬더니 훨씬 힘이 들지 않았다. 그랬는데 참 희한한 일은 어쩐 일로 그 동그라미를 삼이가 맞힌 것이다. 이래서 오라버니도 용타고 칭찬했거니와 삼이는 그만 신기해서 당장 날 포수가 된 것처럼 이번에는 정말 새를 잡아보겠다고 식목밭으로 갔다. 오라버니가 웃으며 곁으로 와서 그가 하는 양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의자를 놓지 않고는 도저히 새를 잡을 가망이 없음을 곧 알았으므로 뒷곁 감나무에 까치가 앉은 것을 보고는 그는 종래 오라버니에게 총대를 돌리고 말았다. 파란 매실이 올망졸망한 매화나무 밑에 서서 까치와 총끝을 번갈라 보며 이마에 돋는 땀을 씻으려니까 그제서 숨이 맥힐 것 같은 더위와 팔이 후들후들하는 피곤을 깨달았다. 조금 후 하도 더워서 잣나무께로 나와 볼까 하고 돌아섰을 때다. 마침 그 뒤에 태일이라는 오라버니 친구가 언제 왔는지 멍하니 서 있었다. 삼이는 가슴이 철썩하도록 깜짝 놀랐으나 지나칠 정도로 공손히 절을 한 후 태연히 앞을 지나려고 하였다. 그랬는데 청년은 거반 삼이가 면목 없을 정도로 그의 인사를 받는지 마는지 그저 뻔히 보고만 있었다. 또한 그 태도가 한 가닥으로만 보여지지가 않아서 이 편을 힘껏 무시한 것도 같은 또는 한껏 신뢰한 것도 같은 또 달리는 무엇에 몹시 한거하는 것도 같은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것이든 삼이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좌우간 거슬렸다. 삼이가 잣나무께로 나와 숨을 내쉴 때쯤 해서 퍼뜩 머릿속에 청년의 얼굴이 지나갔다. 그의 자존심은 또 한 번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무지 되지 않았다 하고 거듭 마음에 이르는 것이었다. 이내 오라버니가 청년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리로 왔다. 삼이는 한 번도 그 편을 보지 않았으나 뭐든 적중한다는 것은 마친다는 것은 분명히 유쾌하리라 하는 말과 조금 전 좋은 장난입니다 하던 말과 함께 한마디도 놓치든 않았다. 오라버니는 삼이와 가까워지자 내가 저걸 맞췄다니까 이분이 거짓말이 된다 하고 웃었다. 삼이는 잠잡고 오라버니 편을 향하여 돌아섰으나 좀 당돌하리만큼 정면으로 잠깐 청년을 바라다 보았다. 청년은 조금 전 삼이가 가졌던 총을 짚고 서서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시선을 받으며 다시 한번 놔보십시오 하고 가만히 총을 내밀었다. 조금 후 오라버니가 낚시를 좋아하느냐고 물으니까 청년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장기나 바둑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니까 청년은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럼 낚시질도 좋아할 거요 하고 오라버니가 말을 하니까 그 온 갑갑해서 하고 청년이 말을 받았다. 재미를 몰라 그렇지 암튼 1등 가든 도박입니다. 아주 홀린다니까. 그럼 강태공이 노름꾼이 된 셈이게? 둘이는 제법 소리를 내고 웃었다. 삼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겼다. 무슨 징이 울릴 때처럼 소란하고 이상하게 일정 송구한 정이 들어서 흐지부지 인사를 한 후 곧 제 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날 저녁 삼이는 오라버니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고 놀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남매는
삼이가 수위를 앓은 동안 훨씬 의가 좋아진 셈이어서 아무튼 요즘 오라버니는 조금도 까다롭지 않았다. 언젠가 삼이가 이것을 오라버니께 물어보았더니 가사 너라는 여자를 내가 이제 처음 만나는 거라고 해도 너는 역시 내 동생이 깨고 또 이제 너는 단지 병을 앓을 죄주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하고 웃었다. 이날 저녁에도 오라버니는 삼이에 묻는 말이 자기의 내면과 상관되지 않는 한 다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조만간 지금의 생활을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역시 태일군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고 말하였다. 삼이는 이분의 말이 나오자 겁안 까닭 없이 역해오는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니요? 하고 제법 무심하게 물어보았다. 자랑을 가졌으니까 생명과 육체와 또 훌륭한 사나이란 사랑을 가졌으니까 하고 오라버니는 혼잣말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삼이는 오라버니의 이러한 말에 진작 대척이 없이 속으로 사나이? 생명? 육체? 하고 되풀이해 보았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그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는 않았다. 오라버니는 다시 그는 저와 상관되는 일체의 것을 자기 의지 아래 두고 싶은 야심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조금도 비열하지도 않고 아무것과도 배타하지 않는 이를테면 풍족한 성격일 뿐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란 본시 남성의 세계이니까 하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이러한 사나이의 세계란 가령 어떤 사정이나 환경에서 패하는 경이라도 결코 비참한 형태는 아닐 거다 하였다. 삼이는 오라버니의 이러한 말이 전부 마땅하게도 그렇다고 전혀 마땅찮게도 들리지 않았으나 또 한편 그분을 두고 오라버니가 너무 두둔하는 것도 같고 또 이것은 오라버니로서 자기 약점에 대한 일종의 반발 같기도 해서 내 생각엔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난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말을 끊었다. 그랬더니 오라버니는 잘 몰라? 하고 되짚으면서 모르겠으면 알고 싶지 않니? 하고 이번에는 제법 놀리듯 바라보는 것이었다. 물론 삼이로선 이러한 오라버니의 말이나 태도가 저로서 조금도 당황해야 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것을 알면 알수록 겁한 성미가 나도록 얼굴이 확확했다. 그래서 과장이란 본시 유치한 감정일 것 같아요 하고는 정말 성미를 부리고 만셈이다. 어느 날 오라버니는 낚시질을 간다고 했다. 삼희도 옳게도 그의 동무들도 다 좋아하는 낚시질이다. 섬에 나가 조개를 잡고 멱을 뜯고 고기를 낚는 것은 바닷가 사람들의 고향처럼 그리운 놀이다. 날마다 보름이 되면 바닷물은 만조가 되고 이것을 한시라고 해서 한시가 되면 조개도 고기도
잘 잡힌다. 이날 삼이도 동무들과 함께 포구 앞 방파제로 낚시질을 갔다. 고기가 더 잘 접히고 더 신명이 나는 섬을 버리고 이곳을 정하기는 물론 3일을 위해서이건만 고기 낚기에는 본시 날물과 들물이 있어 이들 일행도 오정이 지나자 달려온 셈이다. 3인은 물을 대하자 펜이 승얼대고 바다처럼 활짝 자유로우려는 마음을 간신히 걷어잡은 채 낚싯대를 던졌다. 바닷물이 사뭇 줄어 길길이 뻗은 미역 풀 사이로 고기들이 놀고 그것이 거울 속처럼 들여다 보이고 하면 사람들은 그만 애들처럼 즐겁기만 하고 한껏 천진해진다. 그러기에 아무리 모르는 사이라도 크고 묘한 고기를 낚으면 마치 형제간이나 된 것처럼 머리를 맞대이고 즐기는 것이 낚시터의 풍속이다. 오라버니도 삼이편에서 고기를 낚아 올리면 쫓아와서 낚시도 빼어지고 얼마나 큰가? 하고 물어더 주고 하였다. 또 오라버니 친구 되는 분도 이러하였고 삼이편에서도 이러해서 큰 고깃대에는 물을 담고도 보고 하였다. 일행은 날이 거반 저물고 또 비도 올 것 같은 날새였지만 끝내 돌아가지 않고 선창가에 있는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생선국을 먹고는 다시 물가로 나왔다. 하늘이 흐려져 충충하고 시꺼먼 바다가 기선이 날 때마다 비누리 돋쳐서 괴물처럼 꿈틀거렸으나 사람들은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밤이 점점 제 격으로 들어설수록 고기는 자꾸 물렸다. 주인은 낮에 말이 많은 것과 달리 점점 말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긴장해 갔다. 밤에는 떠들면 고기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한 사람들이 제 풀로 말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3인은 진작부터 오라버니가 준 웃옷을 입고 앉았었는데도 차차 바람이 싫고 자꾸 피곤해지려고 해서 한 번도 자리를 갈지 않은 때문인지 그의 가까이는 아무도 사람이 있지 않았다. 그는 끝내 낚시질을 그만두고 방파제가 무너진 움태기를 찾아가 앉았다. 삼이가 이렇게 얼마를 앉아 있는데 누가 뒤에서 차지 않아요? 하고 말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다. 테일이라는 청년이었다. 그가 추운 것이 아니라는 듯이 조금 풍성히 앉으면서 괜찮다고 말을 했더니 청년은 삼이의 이러한 말에는 별로 대답도 없이 그와 조금 떨어진 축대로 와 앉았다. 그러더니 바다를 좋아합니까? 하고 불쑥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이가 좋아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하고 말을 했다. 조금 후에 청년은 역시 서문없는 태도로 내가 어떻게 배요? 하고 다시 말을 건넸다. 대단히 난처한 질문이었다. 이때 삼이는 정말 비위를 상해도 좋을 법했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제법 친숙한 사람에게 말하듯 약간 농조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청년은 그저 명뚱히 앉은 채 가만히 웃을 뿐이었다. 얼마 후에 청년은 다시 생각난 듯이 날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굳이 물었다. 일이 되면 난처한 일인 게 아니라 세상에 염치 없고 무례한 질문도 분수가 있다. 삼이는 뭐가 노엽다기보다도 어쩐지 웃음이 나려고 해서 그러니까 반 장난삼아 외인부대 갔다고 했더니 오라버니는요? 하고 다시 물었다. 삼이는 더욱 뭘 따져볼 배 없이 오라버니도요?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청년은 의외로 삼이의 이런 말을 꽤 심각하게 듣는 모양이어서 한동안 잠잘고 앉아있기만 하더니 벼랑간 머리를 들어 실은 이올시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고 삼이를 보았다. 삼이는 웬일인지 저를 보는 청년의 시선이 거창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모르는 결에 얼굴을 피하며 또 한편 이러한 곳에서 남의 사람 보고 외인부대니 뭐니 하고는 헛뜩퍼뜩 번거롭게 구는 제 모양에 스스로 싫은 생각을 일으키며 가만히 일어섰다. 청년도 따라 일어났다. 이때 맞은편 등대의 불빛이 청년의 흰 이마에 싸늘히 쏟아졌다. 청년은 곧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머리를 숙인 채 언제까지나 다시 돌아서지는 않았다. 순간 상인은 그가 몹시 훌륭해 보였다. 불현듯 한껏 보드라운 마음으로 그 돌아선 얼굴이 보고 싶어졌으나 그는 끝내 오라버니가 있음직한 왼편 쪽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문득 바다가 설레고 바람이 거칠어진 것처럼 가슴에 오는 야릇한 위압을 느끼며 삼이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렸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삼이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오라버니 방에는 진작부터 테일이라는 청년이 와 있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은 후 오정이 되도록 오라버니 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놀았고 점심을 치른 후에도 뒷산 잔디밭에서 해가 떨어질 무렵까지 있었으나 청년도 삼이도 오라버니도 아무도 아른 척하지는 않았다. 청년이 돌아간 후 저녁을 먹은 후에도 오라버니는 이날따라 자기 방에만 있었다. 삼이는 끝내 오라버니 방에를 가보았다. 오라버니는 책상에 턱을 고이고 앉은 채 연필로다 뭘 정신없이 낀직대고 있었다. 그 앉은 모양이라든가 얼굴 표정으로 보아 시방 오라버니가 뭘 마음들여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곧 알았다. 미닫이를 닫고 들어서면서 삼이는 한 번 더 오라버니 뭐하오? 하고 짐짓 속삭이듯 물어보았다. 오라버니는 연신 하고 그저 입으로만 대답했을 뿐 통이 이리로는 정신이 없었다. 삼이는 고개를 길다랗게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종이 쪽과 오라버니가 끈적이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종이 쪽은 연필로 그린 누구의 초상인 듯해서 자세히 보니까 어느 강물을 비껴 비옥한 평야를 배경으로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거창한 청년이 바로 태일이었다. 청년은 머리칼이 거칠고 수염이 짙어 눈이 더욱 빛나 있었다. 그러나 힘없이 거두어져 있는 얼마나 징한 조화를 잃은 큰 손인가. 삼이는 얼굴을 찡기며 다시 오라버니 앞에 놓인 종이 쪽을 보았다. 이번에는 아무 배경도 없이 그냥 백판에다가 지독히 안정을 잃은 초라한 남자를 앉혀놓았다. 그는 볼수록 초라한 이 청년을 꼭 어디서이고 본 것 같아서 찬찬히 바라다 보느니까 과연 이 머리박이 유난히 크고 수족이 병신처럼 맑아 빠진 우스운 사나이가 영락없는 오라버니가 아닌가. 삼이는 한편 놀라면서도 웬일인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삼이가 소리를 내고 웃었을 때 놀라 돌아보다던 오라버니도 그만 소리를 내고 따라 웃은 셈이다. 얼마를 이렇게 웃고 났는데도 오라버니 그나온 참 하고 삼이는 자꾸 웃었다. 조금 후에 두 그림을 나란히 하여 일부러 멀찌감치 들고는 그래 어떠냐? 잘 그렸지? 하고 오라버니는 물었다. 잘 그리고 뭐고 무슨 사람들이 그렇대요? 하고 삼이가 여전 웃고 있으려니까 내 것은 내가 그린 거고 이것은 태일군이 그린 건데 태일군 다시 동경 가겠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자화상을 내게 준 셈이다. 오라버니는 그림을 든 채 약간 장난조로 설명을 했다. 삼이가 오라버니를 잠깐 흘겨보면서 이따금 오라버니들은 꼭 어린애 같아 하고 말을 했더니 오라버니는 그림을 놓고 삼이 편을 보고 돌아앉으며 어린애? 그래 어린애지. 하지만 그 어린애인 곳이 혹은 어리숙다는 곳이 이를테면 지극히 넓은 것, 완전히 풍족한 것과 통하는 것이라면 하고 말하면서 이런 건 다 너희들 적은 창조물들이 알 수 없을 거다 하고 여전 롱조로 웃었다. 삼이는 어쩐지 싫은 생각이 들었다. 무슨 모욕을 당했을 때처럼 불쾌하였다기보다도 오라버니에 대한 이상한 의심이 일종 야릇한 불쾌를 가져왔다. 그러려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째 얼굴이 희고 몸이 간 얇은 거라든지 손발이 이쁜 것까지 모두가 의심쩍었다. 그래서 지극히 어진이가 그 어진바를 모르듯 오라버니도 응동 몰라야 할 것을 이미 안다는 것은 어찌된 일이에요? 하고 그도 짐짓 농조로 말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오라버니는 거반 싱거울 정도로 쉽사리 그럼 나도 그 적은 창조물의 하나란 말이지? 하면서 그럴지도 몰라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조금 후에 삼이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려니까 머릿속에 비뜩 오라버니의 이상한 모습이 떠올랐다. 이른바 거인도 죽고 천사도 가고 없는 소란한 시장의 아들로 태어나 한올 없는 능이 인색한, 그러면서도 상기 고향을 딴 데 두어 더욱 몰골이 사나운 형상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였다. 그동안 테일이라는 청년은 일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도 이따금 떠나기 전 한 번은 들릴 텐데 하고 기대리었고 삼이도 어쩐지 궁금했었다. 그랬는데 이날 조카 아이를 통해서 테일이란 청년이 어느 싸움을 말리다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방금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카는 오라버니가 묻는 말에 총순집 아들이 술에 취해서 권투 선수하고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얻어 맞았대요. 하고 대답했다. 총순집 아들이란 일전에 말하던 그 김군이란 사람인 것을 삼이는 곧 알았다. 오라버니가 다시 테일이란 사람도 같이 먹다 그랬다대? 하고 물으니까 조카는 네 하고 대답을 했다. 마침 그 옆에서 올케가 듣다가 되지 않은 군들하고 몰려다니다가 예사지 하면서 그 창피하게 피하지 못하고 모양이 뭐람? 하고는 당신도 그 사람 쫓아다니다간 큰 코 다치리다 하는 것처럼 이번엔 오라버니를 건너다 보았다. 이 얌전하고 초절한 부인네가 적잖이 불쾌를 느끼는 모양이었다. 오라버니는 잠잠코 곧 밖으로 나갔다. 오라버니가 병원으로 가는 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이는 또 한편으로 오라버니는 올케에게 무심하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서 있노라니까. 그저께 동무집에 들렸더니 그 사람 보고들 그만한 학식과 그만한 힘을 가지고 왜 일찌감치 자리 잡아 앉지 못하고 괜히 흥청벙청 다니느냐고 말들입디다 하고 올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삼이는 잠잠코 들으면서도 어저께까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겠더라고 칭찬하던 올케 마음과 지금의 것을 어떻게 읽어봐야 하노? 하는 우스운 생각이 들어서 짐짓 옛날부터 남의 싸움 가로채면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데 하고 말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따위 의리인지 뭔지 나 같으면 돈 주고 허래도 안 하겠네 하고 여전 왼 고개를 치는 것이었다. 오라버니가 돌아오기는 훨씬 저물어서였지만 의외에도 오라버니와 함께 테일이란 청년도 왔었다. 어저께 퇴원했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머리에 붕대를 동인 채 얼굴이 조금 수척했을 뿐 여전한 모양이었다. 삼이도 전에와 달리 좀 어리둥절해서 바라다 보았고 올케도 얄궂이 맨숭맨숭 쳐다보았으나 청년은 비교적 예사였다. 오라버니가 아무튼 일수 사나웠어 하고 말을 하니까 청년은 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만 돌아왔을 건데 뒤에서 김군이 자꾸 부르니 그 혼자 죽어라고 그냥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한판 쳤단 말이지. 판이나 쳤으면 좋게. 두 사람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삼이 역시 웃음을 참고 돌아서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저분이라면 그럼 야근 사람은 올케 같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실수하려는 마음을 걷어 잡은 채 얼른 자기 방 미더지를 찾았다. 그 후 3인은 오라버니를 통하여 청년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3이가 제 방에 놓았던 종여죽 대신 다른 것을 가져올 양으로 온실 앞으로 갔을 때다. 오라버니가 사무실에 앉아서 꽤 길다란 편지를 읽고 있다가 태일군이 너한테 안부하랬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3인은 맥없이 무안을 탔다기보다도 정말 턱없이 가슴이 철썩해서 그대로 온실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으나 그러나 곧 그는 이러한 죄가 도무지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무엇보다도 역력한 것은 궁금한 생각이어서 결국 그분 뭘 헌대요?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라버니는 삼이의 묻는 말에 별로 싱글싱글 웃으면 그분? 아직은 놀고 있지 하였다. 그럼 장차는요? 장차는 연구실로 들어가든지 그게 마땅치 않으면 사관학교를 다니겠대. 그렇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야 있겠지. 하지만 왜 그렇게 꼬추묻니? 이번엔 정말 놀리듯 건너다 보는 것이었다. 사관학교는 좀 걸작인데요. 3인은 짐짓 피식이 말하면서 되도록 무심한 낯빛을 하였다. 그랬더니 오라버니는 까닭 없이 벌컥해서 너 그런 태도가 하이칼라라는 거다. 뭐든데 어떻게 그렇게 조소적이고 방관적일 수가 있니? 하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3인은 첫째 억울하기도 하였지만 너무도 의외의 꾸지람이라 한동안 말을 않고 서 있었으나 자기의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고 노한다는 것은 너무 부도덕하지 않은가? 싶어져서 3이야말로 노여웠다. 그래서 그는 오라버니가 뒤에서 부르는 것을 못 들은 척 곧 자기 방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조금 후에 오라버니가 와서 또 했니? 하고 묻는 것을 3이가 별 대책을 안 하니까 너 이렇게 노하기를 잘하는 것도 하이칼라라는 거다 하고 농을 하면서 그래 내 잘못했으니 관두자 하였다. 3이가 다시 빨큰해져서 오라버니만 조소적이요 방관적일 수 있고 남은 그렇게면 못 쓴단 거지요? 하고 말을 하니까 오라버니는 잠 잘고 있더니 한참 만에야 그게 좋은 거면 모르지만 나쁘니 말이다. 난 내게 있는 약점을 남에게서 발견하면 아주 우울하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삼이는 오라버니의 심정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쩐지 마음이 언짢았다. 역시 오라버니는 몰골이 사나웠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방황하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오히려 동정이 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7월 잡아들면서부터 조속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것이 요지엄은 제법 나뭇잎이 바시락거렸다. 삼이는 진작부터 가을이 오면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는 날로 아이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웠다. 이따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얼굴을 정갈이 씻고는 크림을 바르고 연지도 찍어보고 하였다. 생각하면 어머니가 있고 오라버니가 있고 그가 자라난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이 저와 함께 있는데도 삼이는 대체 무엇을 그려 어느 고향을 따르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삼이가 샘물가에 그저 망연히 앉아 있으려니까 오라버니가 옆으로 오면서 너 언제 가니? 하고 물었다. 쉬 가거라. 왜요? 이제 가을이 왔으니 가야지. 두 남매는 웃었다. 삼이는 끝내 추석 전에 떠나기로 하였다. 마둥을 가도 좋다고 하는 남편의 호의를 가서 만나면 더 반가울 거라고 그만두게 한 후 그 대신 산포령까지 오라버니가 배웅해 주기로 하였다. 떠나기 전 며칠 동안을 어머니가 계시는 월영동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날은 가족을 한테 모은 단란한 오찬이 있은 후 삼이는 오후 4시차로 고향을 떠났다. 차가 서면을 지나 진포를 잡아들 때까지도 두 남매는 별로 말이 없었다. 이때 마침 오라버니와 삼이가 앉아있는 맞은편에 젊은 여자 한 사람과 한 60 남짓해 보이는 노인 한 사람이 와서 앉았다. 두 사람은 무슨 송사를 갔다 오는 것인지 앉기가 바쁘게 젊은 여자가 노인을 몰아세웠다. 그 말하는 거취를 보아서 분명히 여자는 노인의 딸인 모양인데 아무리 보아도 딸치고는 참 기가 차게 망난이었다. 그리 축구 노릇하면 사랑값만 못 가시지. 글씨 우찌한다고 오늘도 돈을 못 받았노? 그렇기 말이다. 참 무서운 놈의 세상도 있지. 와 세상이 무섭노. 인혁 이 축구지. 하고 딸이 고를 내어도 노인은 그저 그렇기 말이다 하고만 하였다. 삼이는 속으로 이 노인이 그렇기 말이다 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게 아닌가 하면서 보고 있으려니까 과연 딸은 똑똑하게 생겼다. 그 얼굴하고 옷 입은 맵시랑 아주 조약돌처럼 달아서 반들함기 한량이 없었다. 저렇게 똑똑하게 되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해침을 입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 어쩐지 그 일거일동 그 말하는 내용까지가 모두 폐해받은 상처 같기도 해서 그는 모르는 결에 얼굴을 숙였다. 노인은 다음 역에서 어서 오랑 갈게 하고 주정지를 치는 딸의 뒤를 따라 내려갔다.
두 남매는 뭐라고 말을 건너려고 했으나 여전 잠잘고 있었다. 어느덧 어둠이 짙어왔다. 마침 차가 지나는 서쪽으로 멀리 낙동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물이라기에는 너무 망망한 물결이었다. 너 강물을 좋아하니? 오라버니는 누이의 대답을 기다릴 것 없이 나는 참 좋다 하고 말을 했다. 강물은 점점 가까이 와 드디어 안전에서 넘실거렸다. 강물은 징하고 끔찍했다. 그러나 질펀한 평야를 뚫고 잠잠히 흐르는 강물은 또한 얼마나 장한 풍족한 모습인가. 두 남매는 차가 삼포령을 지날 때까지 아득히 멀어지는 강물을 보고 있었다.